오늘도 여운처럼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 세종시 복지관에서 열린 60대 동창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은 저마다 근황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죠. 누구는 손주가 벌써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자랑했고, 누구는 요즘 무릎 때문에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 눈길이 자꾸 한 사람에게로 쏠리더군요. 그분은 큰 소리로 자랑하지도 자신의 삶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귀 기울였죠. 모임이 끝나고 복지관을 나오며 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 사람처럼 나이 들고 싶다. 진짜 여유롭고 따뜻해 보여. 그 순간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말 한마디 없이도 사람들 마음을 끌까? 왜 그분은 친구가 많지 않아도 그렇게 행복해 보일까? 오늘은 친구가 적어지는 3가지 이유와 그 이유가 어떻게 따뜻한 노후를 만드는 비밀로 이어지는지 나눌게요.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한 명이 왜 더 소중한지, 동네 복지관, 시장, 카페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들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실천 가능한 방법까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따뜻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화려한 자랑을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조용히 마음을 주는 사람일까?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전화기를 들고 연락처를 뒤져봐도 선뜻 전화 걸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 때 문득 내가 너무 혼자인가 싶었던 적. 60대, 70대가 되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젊었을 때는 직장 동료, 이웃, 학부모 모임으로 사람들과 얽힐 기회가 많았죠. 하지만 은퇴하고 아이들이 독립하면 그 연결이 하나둘 끊어집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의 평균 교우 관계는 4명 정도라고 해요. 20대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죠. 그런데 이건 불행이 아니라 기회일까? 왜일까? 네, 기회입니다. 왜냐고요? 친구가 줄어들면 삶이 단순해지면서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남게 되니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삶의 만족도는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100명과 얕은 인사를 나누는 것보다 한 명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훨씬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최근 언제 누군가와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셨나요? 이제 첫 번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7세 박순자 씨는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 사는 분이에요. 젊었을 땐 동네 모임, 직장 동료들과 늘 북적였죠. 전화기는 하루 종일 울렸고 주말이면 약속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엔 서운했대요.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아무도 안 찾지? 그러다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수채화 모임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70세 김옥희 씨와 매주 화요일 아침 한옥마을 근처 공원을 같이 걷기 시작했어요. 걷다 보면 손주 이야기, 옛날 추억, 요즘 걱정을 나눴죠.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박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엔 사람 많아서 정신 없었는데 정작 내 맘 터놓을 사람은 없었어. 지금은 이 한 명이 내 하루를 채워. 이게 핵심이에요. 친구가 줄어들면 내가 진짜 원하는 관계를 가려낼 시간이 생깁니다. 수십 명의 연락처보다 한 명의 진심이 더 따뜻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친구가 적어지는 게 왜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까요? 첫 번째 이유,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나이 들수록
체력과 시간이 한계가 있죠. 젊었을 땐 여러 모임에 얼굴 내밀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그럴 여력이 없어요. 일본 노인복지연구소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후 깊은 인간관계는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든다고 해요. 100명에게 얕은 인사를 나누는 대신 한 명에게 내 마음을 온전히 쏟으면 그 한 명이 내 삶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구에게 진심을 쏟아본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 이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젊었을 땐 모임에 빠지면 뒤처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런 경쟁은 의미 없어져요. 억지로 맞춘 모임, 어색한 자리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생깁니다. 69세 이정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정혜 씨는 원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했던 분이에요. 예전엔 동창회, 지역 모임, 심지어 옆 동네 사람들까지 챙기며 바빴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대요. 내가 왜 이렇게 애쓰지? 그 후로 이정희 씨는 딱 2명의 친구만 챙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셋이 모여 카페에서 밥을 먹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고 생일엔 손편지를 보냈어요. 이정혜 씨가 말했어요. 2명이면 충분해. 이 사람들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해. 여러분은 그런 편한 친구 몇 명이나 계신가요? 세 번째 이유, 진짜 나를 찾게 됩니다. 친구가 많을 땐 내가 누구인지 잊기 쉬워요. 사람들 사이에서 맞춰주고 분위기 띄우고 인정받으려 애쓰다 보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되죠. 하지만 친구가 줄어들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떤 사람과 있으면 편안한지 알게 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자 존 카치오포는 노년기의 핵심 과제를 자아 발견이라고 했어요. 친구가 줄어들면 그 여정을 시작할 시간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최근 나를 돌아본 적이 언제신가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래도 친구가 적으면 외로울 것 같아, 뭔가 허전할 것 같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외로움은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연결에서 옵니다. 한 명과 깊은 대화 한 번이 10명과 가볍게 웃는 자리보다 더 따뜻해요. 2021년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외로움은 사회적 접촉의 빈도가 아니라 관계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한 명과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준 최근 대화는 어떤 거였나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친구가 적어지는 걸 삶의 따뜻함으로 바꾸는 방법 5가지예요. 첫 번째, 소중한 사람 한 명을 정하세요. 지금 연락처를 뒤져보면 딱 한 명 떠오를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오늘 문자 하나 보내세요. 별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잘 지내? 커피 한 잔 할까? 이 한마디가 시작이에요. 두 번째, 정기적인 만남을 만드세요. 매주 화요일 아침 공원 산책, 한 달에 한 번 밥 먹기, 이런 작은 약속이 관계를 이어줍니다. 세 번째, 듣는 연습을 하세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상대의 이야기에 고개 끄덕이고 가만히 들어주고 마지막에 한마디만 하세요. 그럴 수 있지. 그 마음 이해해. 이 한마디가 사람을 곁에 머물게 해요. 네 번째, 작은 선물을 주세요. 생일 카드, 손편지, 혹은 시장에서 산 과일 한 봉지라도 좋아요. 작은 마음이 큰 연결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장소를 탐색하세요. 동네 복지관, 도서관, 지역 카페에서 열리는 소모임에 한번 나가보세요. 낯선 곳에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작은 연결을 시도해 볼 건가요? 자, 여기서 잠깐. 반대로 피하고 싶은 관계도 있어요. 모임에서 은근히 멀어지는 사람들의 특징 4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교하는 사람. 66세 김미숙 씨는 동창회에서 한 분이 불편했대요. 그분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동네는 집값이 요즘 많이 올랐지. 너희 동네는 어때? 겉으론 관심 있는 척하지만 속으론 비교하는 말투. 듣는 사람은 점점 작아져요. 두 번째,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은 시의원인데 내가 젊었을 땐 진짜 바빴어. 이런 말은 처음엔 대단해 보여도 반복되면 피곤함만 남아요. 세 번째, 끊임없이 조언만 하는 사람.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사람은 상대를 위한다면서도 정작 상대의 마음을 읽지 않아요. 네 번째,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세상이 너무 각박해. 요즘 사람들 믿을 데 없어.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의 기운을 빼앗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은 없나요? 2020년 영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대화에서 상대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은 신뢰도와 매력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반대로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꼽혔죠. 결국 따뜻한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일 때 가장 편안한가요? 이제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1세 윤석철 씨는 세종시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많이 탔어요. 친구라곤 가끔 동창회에서 보는 몇 명뿐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단지 내 경로당에서 만난 한 분과 걷기 모임을 시작했어요. 매주 목요일 아침 호수공원에서 1시간 걷고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했죠. 처음엔 둘이었지만 지금은 5명이 됐어요. 윤석철 씨가 말했어요. 걷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 웃는 얼굴 보는 게 더 좋아. 그 시간이 내 일주일을 버티게 해. 이게 관계의 힘이에요. 숫자가 아니라 깊이예요. 여러분의 하루를 채워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낯가림이 심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다. 그럴 땐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무료 프로그램 하나 등록하세요. 합창단, 원예, 걷기 모임, 뭐든 좋아요. 처음엔 어색해도 한 달만 꾸준히 가보세요.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줄 거예요. 그 한 번의 인사가 외로움을 덮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장소에 도전해 볼 건가요? 이제 세 번째 사례를 들어볼게요. 70세 최영란 씨는 부산 해운대 근처에 사는 분이에요. 은퇴 후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자 처음엔 허전했대요. 하지만 그 덕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됐어요. 매일 아침 바닷가 산책로를 걷고 저녁엔 좋아하던 시집을 꺼내 읽었죠.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시 낭송 모임에 나갔어요. 거기서 만난 한 분과 지금은 매주 편지를 주고받아요. 최영란 씨가 말했어요. 친구가 많을 땐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어. 이제야 내가 나를 알게 됐지. 여러분은 최근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나요? 일본의 노인학 전문가 야마다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노후엔 심장이 뛰는 관계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 한 명이 당신의 하루를 채워줍니다. 친구가 적어지면 그 한 명을 찾을 기회가 생겨요. 그리고 그 한 명은 때론 당신 자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심장이 뛰는 관계는 어떤 건가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래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부담스럽다. 나는 그냥 혼자가 편해.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혼자가 편한 것과 외로운 건 달라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연결되는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일 때 어떤 순간이 가장 행복한가요? 이제 네 번째 사례를 들어볼게요.
68세 정민호 씨는 대전에서 작은 아파트를 혼자 지키며 살았어요. 젊었을 땐 동호회, 직장 모임으로 바빴지만 은퇴 후엔 연락이 뜸해졌죠. 어느 날 동네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65세 이순자 씨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둘 다 채소를 고르며 농담을 주고받았고 그 후로 매주 토요일 시장에서 만나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됐어요. 정민호 씨가 말했어요. 시장에서 만난 그 한 명이 내 주말을 기다리게 해. 별거 아닌데 그게 전부야. 여러분은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인연이 있나요? 이 사례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친구가 많지 않아도 한 명과의 작은 연결이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 연결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공원, 시장, 복지관, 어디서든 시작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그 첫걸음을 시작할 건가요? 이제 5번째 사례를 들어볼게요. 73세 김영수 씨는 경주에서 혼자 사는 분이에요. 몇 년 전 아내를 잃고 외로움이 커졌죠. 친구라곤 가끔 전화 오는 동창 몇 명뿐이었어요. 그러다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역사 강의에 나갔어요. 거기서 만난 한 분과 매주 일요일 아침 불국사 근처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역사 이야기만 나눴지만 점점 서로의 삶을 공유하게 됐어요. 김영수 씨가 말했어요. 그 한 명이 내 일요일을 특별하게 만들어. 이제 일요일 아침이 기다려져. 여러분은 어떤 날이 기다려지나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친구가 적어지는 게 왜 좋은 걸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시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친구가 많을 땐 모임, 전화, 약속으로 시간이 부족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나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2022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엔 혼자만의 시간이 자아, 성찰과 행복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해요. 친구가 줄어들면 나를 돌아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두 번째, 진짜 중요한 사람만 남습니다. 젊었을 땐 얕은 관계도 필요했지만 나이 들수록 진심이 담긴 관계가 더 소중해져요. 2018년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엔 한두 명의 깊은 관계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00명의 가벼운 인연보다 한 명의 진심이 더 큰 힘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진심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세 번째,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친구가 줄어들면 내가 무엇에 시간을 쓰고 싶은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 알게 되죠. 70세 박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엔 모임에 끌려다니느라 내가 뭘 원하는지 몰랐어. 이제는 딱 3명만 챙겨. 그게 내 삶을 단순하고 행복하게 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실천 팁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6번째, 작은 기록을 남기세요. 친구와의 만남, 대화, 순간을 메모장에 적거나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한 달 뒤 그 기록을 보면 작은 미소가 생길 거예요. 69세 이수진 씨는 매주 친구와 만난 날을 일기에 적었어요. 그 일기가 쌓이면서 외로움이 줄어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을 기록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부담스럽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동네에서 익숙한 장소 하나를 골라보세요. 시장, 공원, 카페, 어디든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시간에 그곳에 가보세요. 누군가와 눈인사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소에서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고 싶나요?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친구가 적어지는 건 손실이 아니라 기회예요. 100명의 얕은 인연보다 한 명의 깊은 연결이 더 소중해요. 그 연결은 당신이 먼저 손 내밀 때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딱 이것만 하세요. 한 명에게 문자 보내기, 정기적인 만남 만들기,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작은 선물 주기, 새로운 장소 탐색하기, 그리고 소중한 순간 기록하기. 이 6가지가 당신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걸음을 내디딜 건가요? 그런데요, 친구가 적어지는 게 좋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72세 최영미 씨는 친구들이 줄어들자 처음엔 외로웠지만 그 덕에 자신을 돌아보게 됐대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걷고 좋아하던 음악을 들으며 자신에게 말을 걸었죠. 그러다 우연히 지역 음악 모임에 나갔고 거기서 만난 한 분과 지금은 매주 노래를 같이 부른대요. 최영미 씨가 말했어요. 나를 먼저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과도 더 쉽게 연결되더라.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친구가 적어지는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중요한 건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100명의 친구를 다시 모으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한 명, 딱 한 명에게 진심을 주세요. 그 한 사람의 미소가 당신의 하루를 채울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미소를 선물할 건가요? 지금까지 친구가 적어질수록 삶이 더 따뜻해지는 비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친구의 숫자는 줄어도 마음의 연결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건 당신이 오늘부터 어떤 한 걸음을 내딛느냐에 달려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지금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잘 지내? 오랜만에 차 한잔 할까? 그 작은 연결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